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12월 들어서 IPO 시장에 흥행몰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하면서 유망주 추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혁신 IB 자산운용의 이경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간히 저희 시간에 모셔서 도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이 이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12월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많이 증시가 오른 점이 있었고 하반기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관의 확약을 하지 않으면은 기관들에게 거의 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관들의 확약 그리고 증시의 강세 그리고 이게 하루에 지금 요즘 주식이 제일 상한가가 30%지 않습니까? 네. 이게 400%까지 가다 보니까 3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증시의 강세, 기관의 확약 400%까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IPO 시장이 굉장히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말 따탑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네네. 많아서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최근에 상장을 했던 에임드바이오의 흐름, 거기에다 어제 상장했고 따탑을 기록하고 오늘 상한가 가고 있는 알지노믹스의 흐름도 알아봤는데 바이오 업종의 IPO가 또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강하면은 일단 모험 자본, 뭐 테크 기업 이렇게 약간 지금은 수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수익이 날 만한 그런 기업에 많이 돈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가 대표적인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수익률 탑5로 기록한 게 모두 다 이제 바이오 업종이었어요. 탑5가요? 네. 그래가지고 증시가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센 미래가 보이는 성장성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가 조금 보수적이다 하면 아무래도 돈 버는 기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유독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좀 강세를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기준금리 하락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시장이 좋은 것도 이유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IPO 시장을 되돌아본다면은 핫 키워드로는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확약. 왜 기관의 확약이냐면은 일단 기존에는 상장만 하면은 주가가 급락한다 만다 하고 막 모든 투자자들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예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관들에게 확약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배정을 안 해주니 기관들은 무조건 확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첫날에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뭐 40%다 30%다 하면은 원래도 따따블이 갔었는데 거기서 20% 심지어 10%대까지 떨어지다 보니 이게 뭐 살려는 수요는 많고 나오는 물량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날부터 이게 따따블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됐다, 유통 물량이 적어지면서 따따블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핫 이슈가 어떤 게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400%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투자도 하루에 제가 투자한 대비 4배가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4배가 가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은 많고 투자할 곳은 없고 정부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증시 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지금 증시들은 뭐 SK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지금 2~3배 정도 오른 종목에 투자하기는 약간 부담이 됐지만 지금 IPO는 오늘 좋다고 내일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청구도 하고 뭐 심사도 거치고 수혜치 청약 납입 뭐 상장까지 하려면은 지금 상장하는 거는 대부분 연초에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연초에 준비했다는 얘기는 주가가 안 오를 때 공모가 산정할 때는 이 비슷한 업종이 뭐가 있냐를 보고 그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고 주가의 PER을 보고 PBR을 보고 PSR을 보고 선정하는데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동종업계가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상장을 했다. 그때 이제 준비했던 기업이 상장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디스카운트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되는 거고 지금 하반기에 투자 예탁금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뭐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되었죠. 네, 거기에다가 스펙 폭등도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락원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있으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따따블을 또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증시가 또 오르면서 시장이 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반기에 특히나 IPO 네.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증시 상승이 IPO 시장의 투자 심리의 개선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증시가 강세가 되니까 네. 이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IPO 이전에 청구하고 심사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올라올 때 많이 이제 조금 여력이 됐었던 거였죠. 아까 비슷한 내용을 종합해서는 결국에 증시의 강세가 IPO 후행 시장에 영향을 줬다. 예, 동반 시너지를 줬다. 그렇게 조금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IPO 물량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이 좀 과열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앞서서 유통 물량이 적어지면서 따따블이 많이 네.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따따블이 나왔다고 해서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신규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물론 배정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고평가 이슈도 있을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하게 고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확실하게. 네. 일단 지금은 사람들이 기업 가치가 싸냐, 비싸냐를 보는 시장은 아닌 거고 얼마나 나올 물량이 없느냐, 얼마나 이게 조그만한 규모로 주가의 급등을 하게 만들어 주느냐, 네. 여기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할 때 뭐 돈을 얼만큼 버느냐, 뭐 얼마나 싸냐, 이게 중요한 시장이었다가 지금은 얼만큼 주가를 급등할 수 있느냐, 그게 IPO 시장의 투자의 본질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똑똑하다고 뭐 이거 기업 가치를 봤을 때 그때 벌었을 때 투자의 수익률과 지금의 바뀐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가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PBR이 얼마니, 뭐 PR이 얼마니 이거지만 요즘 PSR이 얼마니, 네. 미래에 얼마나 벌 수 있느니, 매출이 볼륨이 얼마나 늘어나느니 이걸 더 많은 보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트렌드 바뀐 것처럼 지금의 우리 투자자들도 그 바뀐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막혀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수요 측에 비싼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비싸다고 나 혼자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 혼자 이제 불쌍한 거죠. 예, 예. 가난해지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평가가 되더라도 네. 사실 수익률만 담보가 된다면 네. 우리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여기에 네네. 대해서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올해 들어서 핫 키워드로 마지막으로는 또 스펙의 선전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스펙주가 상당히 뭐 급등락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스펙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네. 거기에다가 스펙주에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스펙 지금 이제 첫날에 이제 오늘도 이제 IBK가 이제 상장했는데 네. 저는 그걸 투자라고 보지 않고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2,000원, 2,100원에 합병하는 거를 결국에 2,000원, 2,100원에 들어오는데 지금 5,000원 가고 6,000원 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업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의 장사이기 때문에 이거 2,000원인데 2,500원, 3,000원 되는데 더 사는 이유는 네. 이게 유통 물량이 없어요. 한 5, 60억 정도의 유통 물량인데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발기 주주를 제외하고는 나올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다 투자자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갖고 30억 갖고로 4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모두 다 같이 그렇게 좀 암묵적인 더 간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기성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이거를 어떤 투자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첫날에는 저는 그런 리스크는 짓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스펙에 많은 관심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2,200원 밑으로 왔을 때 그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네. 다음 날에. 그럼 그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원금 보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 하지만 첫날에 이거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만큼 빠르게 오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자면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상장한 유망 탑5도 꼽아주셨네요. 네네. 어떤 종목들 볼 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수익률 뽑다 보니까 네. 다 바이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를 제외하고 지금 관점에 그나마 조금 유망하게 볼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LG CNS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억했던 분들은 전부 다 좋게 봤었는데 첫날부터 이제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공모가를 하회하고 기다렸다가 이게 또 AI 관련 테마주를 탔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매출액의 50%가 이제 AI 쪽, 그 데이터 센터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AI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기업에서도 LG CNS 보면은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한방 의료기기 국내 1위 기업인데 많이 알려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국내에는 포화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새롭게 뷰티에 관심 있는 글로벌 쪽으로 많이 좀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찍힌다고 하면은 그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방 의료기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소외됐고 아마 어제 오늘 최저가일 겁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급하게 살 필요 없고 약간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네, 세미5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저희가 네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쵸, 네. 세미5가 어제 세미5는 오늘 일반 네. 공모주 청약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마도 뭐 29일에 상장인데 아마도 결과는 좋을 것이라 네. 봅니다. 특히 AI 그 반도체가 연초에 정부 정책을 보면은 대부분 앞으로 이 정부가 뭘 중요시 하는지를 보는데 AI 반도체, 뭐 소버린 AI 이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나올 것이고, 세미5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생산하는 쪽, 그리고 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필요사 그런 AI 반도체 설계 칩, 거기를 약간 중간에 약간 브릿지하는 그런 기업인데, 약간 삼성전자에서도 뭐 수요가 있고 이런 반도체 칩 설계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결국엔 좋을 것 같다. 다만 이거를 첫날에부터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좀 뭐 확약 물량이 떨어졌을 때 오버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급락이 됐을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미5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올해 또 12월 29일에 상장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하면서는 네. 어떤 기업을 봐야 한다던가 IPO 네.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보면은 뭐 내년 IPO 보면 맨날 단골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CJ 올리브영, SK 에코플랜트, 뭐 HD, 현대 로보틱스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언론에 나오긴 하지만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냥 내년에 뭐 당연히 상장한다가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그룹이 어떤 것도 보고 시장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준비하기보다는 정말 나왔을 때 준비하는 게 낫고, 무신사 정도가, 전 국민이 아닌 무신사 정도가 네. 이제 나오는데 이게 10조의 밸류에 대해서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내년에 가서 그 증시의 흐름, 그 IP 시장의 약간 훈풍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IPO가 뭐 에임드 바이오처럼 상장하고 4배 가고 6배 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6배 간다고 해서 그걸 10배 간다고 따라잡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약이 풀리는, 한마디로 오버행이 나와가지고 저가 매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이제 네. 좀 시청자분들이 좀 좋게 유효한 전략이지, 이걸 따라가는 전략은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아닙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일반 공모주 네. 청약에 참여를 하거나 네. 혹은 오버행 이슈가 나온 해소가 네. 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IPO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혁신 IB자산운용의 이경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